관련해서 건강 관리를 같이 해주겠습니다. 큰 박수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예. 정말 좋은 정보 받아가시는 거거든요. 아파트 한 채를 받아가는 것보다도 더 큰 정보를 가져가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이 좋은가요? 아파트가 좋은가요? 그러니까 아파트보다도 훨씬 좋은, 예. 여러분은 지금 보시다시피, 예, 동영상에서 보다시피 이제 병든 식물, 병든 동물, 예, 병든 사람, 병든 환경까지 다 치료하는 방법을 조금 전에 보셨어요. 맞죠? 어떤 의사도 병든 식물까지 치료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또 아토피 치료하는 의사 없어요. 근데 여러분은 이제 아토피는 말할 것도 없고 병든 식물까지 또 돼지, 소, 개까지 다 치료하는 방법을 배웠어요. 제가 이제 부가적으로 좀 설명해 드릴 거는 조금 전에 나오지 않은 거를 특별히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왔습니다. 충남 부여에서 오셨죠? 예. 예, 저는 충북 영동입니다, 집이. 예. 영동인데 저도 27살 때까지 농사 졌어요. 예. 최고로 힘든 농사, 담배 농사. 건조실 제가 2채 졌어요. 예. 그 뜨거운 여름에도 담배 따서 지게에다 쳐서 건조실까지 와서 이 새끼에다 껴서 매달아서 사흘 밤낮을 색깔을 내고 말려야 되죠. 그리고 그것을 또 길이대로 고르고 색깔대로 고르고 또 매를 짓고, 제가 쉬어보니까 잎 하나에 손이 몇 번 가냐? 57번 가요. 그러니까 사람 죽어나는 거죠. 벼농사에 한 10배 정도 더 고생을 하는 거죠. 고추 농사에 비하면 한 5배 정도. 이렇게 힘든 농사를 제가 짓다가, 여기 보시면 저기 들어오는데 병풍 보셨죠? 제가 쓴 글이에요. 원래 그림하고 글씨, 서예를 하던 사람인데 이름이 없다고 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처자식은 미리 살려야 되겠고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장으로서 초등학교 선생님께서 발명하면 부자가 된다고 그래서 부자가 될 욕심으로 발명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번 망했습니다. 1974년도에 서울 와서 정말 피눈물 나는 박대도 받았고 또 굶기도 했고, 그렇게 해서 발명을 해서 그 투자자까지 망하게 하고, 그래서 그림을 그려서 돈 벌면 또 발명으로 망하고, 이걸 12번을 제가 망하고 이랬으니까 13번째는 세상이 눈에 보여요. 그때서야. 뭘 보면 사물의 이치가 다 눈에 확연히 들어오는 거예요. 기계를 보면 왜 고장 났는지 그 전문가도 모르는 것을 제가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폐수 처리장을 구경시켜주면 기존 폐수 처리보다도 더 획기적인 방법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제가 대통령상 탄 기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기술, 저거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가요. 음식물이 하루 50톤, 100톤 수거가 되면 그 속에 있는 비닐 조각이라든지 또 돌, 또 쇠붙이 뭐 이런 거, 또 조개 껍질, 퇴비로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자동으로 분리하고 또 염분도 빼서 이것을 발효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폐수가 나오니까 폐수 처리 기술, 뭐 또 악취가 나오니까 악취 저감 기술, 다양한 기술이 복합된 기술인데 제가 대기업 7개하고 경쟁해서 제가 이겼어요. 1등 했어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면 굉장히 좋아진다는 것을 제가 체험으로 느꼈는데, 자, 자관 충남 부여하면 가장 생각나는 것이 누구나 삼천궁녀 빠진 낙하함 다 기억할 거고요. 또 그 백마강에 또 야시장도 열린다며요. 예, 자관 좋은 곳에서 그래도 충남북에서 가장 이렇게 농토가 많은 곳이 아닌가. 그래서 좋은 곳에 여러분들 오셨고요. 자, 지금부터 강의할 내용은 자연은 세균의 바다다.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 이 우주에 지구와 같은 똑같이 생긴 동그란 물체가 많이 있어요. 지구, 달, 별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까지는 생명체가 살고 있는 곳은 지구밖에 없어요. 왜 지구만 생명체가 살까요? 지구 나이가 45억 년입니다. 45억 년. 과학자들이 밝혀낸 거죠. 근데 30억 년 전에 지구에 세균이 나타났어요. 그 세균이 산소도 만들고 오존층도 만들고 이래서 생명체가 살만한 환경을 만들었어요. 세균들이 아파트를 자꾸 짓기 시작했어요. 지도 생명체니까 의지해서 살 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플랑크톤에서부터 식물, 물고기, 그들이 또 진화해서 바다에 있는 것들이 육지에 나와서 진화되기도 하고, 또 육지에서 있던 것들이 바다에 가서 진화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오늘 자연의 생태가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지구에 세균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 벌레, 동물, 물고기 할 것 없이 모든 생명체는 바로 없어집니다. 살 수가 없어요. 세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우리가 한강물에 만약 세균이 없다면 저 발원지인 강원도부터 경기도 일대에서 농작물에 뿌리는 농약, 또 축산 돼지, 소, 닭이 내뿜는 오염물질, 또 사람의 생활하수, 이것들이 정수되지 않아서 한강에 어떤 물고기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고요. 또 물을 못 먹으니까 수도권에 사람이 못 살겠죠. 그렇게 세균은 우리 자연을 보호해주고 그 자연에 의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몸도 똑같아요. 우리 몸도. 만약 우리 몸에 세균이 없다면 우리는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예, 세균이 아파트인데 세균이 없으면 그 아파트가 소용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게 돼요. 쉬운 예로 암 환자가 그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방사선, 또 항암제, 이거에 장내 생태계 세균이 몽땅 다 죽습니다. 그러면 세균이 없으니까 소화 흡수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침이 안 나오고 식욕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어요. 먹으면 안 돼요. 또 소화가 안 되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암 환자가 굶어 죽는 거예요. 빼 말라서. 병원에 의지하면 그냥 꼬쟁이처럼 말라서 죽어요. 굶어 죽는 거예요. 예. 우리 몸이나 저 한강이나 여러분들이 농사짓는 농토에 세균이 있다면 농작물 절대 클 수가 없어요. 잘한다 하더라도 작은 병에 평소 같으면 2포기, 3포기만 죽을 것이 싹쓸이를 다 해버려요. 그래서 만약 물속에 세균이 없다면 물고기가 못 살고, 이 공기 중에 세균이 없다면 이 공기를 마시는 동물은 생존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자연은 세균의 바다예요.
예, 그래서 30억 년 전부터 진화해 온 것을 여기 미생물 과학관 저 처음부터 이렇게 잘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해 놓은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우리 공기 중에 얼마가 있느냐? 가로 세로 높이 1cm 안에 세균이 10의 3승에서 10의 4승이 있다. 땅 속에는 얼마 있냐? 10의 7승에서 옥토는 10의 12승까지 있어요. 박토는 10의 3승. 모든 환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균이 존재하고 있다. 그 세균이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다 나쁜 걸로 보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악취가 나지 않는 곳, 냄새가 나지 않는 곳에서는 99%가 유익균입니다. 근데 악취가 펄펄 나는 곳이야. 흙에서 냄새가 나. 똥에서 냄새가 나. 이런 악취가 나는 곳에서는 부패균, 병을 만들어내는 유해균이 상대적으로 많다. 여러분들이 유기농 하시는데 농사를 잘 지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에서 구수한 냄새가 나도록 옥토를 만드셔야 돼요. 그죠? 구수한 냄새가 난다. 그건 뭐냐? 토양에 있는 유기물을 잘 발효시키는 발효균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발효균이 많으면 그 유기물을 발효균들이 분해한 그 대사물질이 곧 효소입니다. 효소. 식물이 그 효소를 뿌리로부터 흡수해서 광합성을 통해서 효소 요만치 흡수를 해서 태양 에너지를 가지고 증폭시켜서 과일을 또 뿌리 열매를 또 어떤 벼를 수확할 수 있는 거거든요. 땅을 옥토로 만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할 것도 없이 양질의 탭을 갖다 넣어야죠. 그러면 사람은 뱃속에 어떻게 세균이 생기는가 궁금하죠? 우리 장에 세균이 어떻게 흙마냥 생겼는가? 우리가 엄마가 애를 낳을 때 애만 낳는 게 아니고 엄마의 그 산도에 있는 그 미생물이 양수와 함께 흡수가 돼서 장에서 종균이 됩니다. 종균 아시죠? 그래서 장에 세균이 번지는 거예요. 이 장에 육모가 있는데 1mm예요. 1mm 높이가 마치 털처럼. 이것이 소화기관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건 육모고 옆으로 이렇게 나온 건 융털이라고 그래요. 세균이 아주 잘 살게 돼 있죠. 저걸 펼치니까 400입방미터나 된다는 거예요. 넓이가. 세균 아파트 넓이가. 저기에 몇 조마리가 사냐? 최소 100조마리 산다는 사람도 있고 800조마리가 산다는 사람도 있어요. 학자의 틀인데 이 속에 세균이 살면서 우리가 먹은 음식을 발효를 시키거나 부패를 시키거나 둘 중에 하나를 해요. 엄마가 애를 낳으면 초유가 몇 시간 만에 나와요? 반드시 3일이 경과해야 초유가 나와요. 왜 낳자마자 먹이지 않고 3일이 경과해야 되나? 바로 입으로 들어간 균들이 이 아파트에 장에 가서 전부 번식이 돼서 100조마리, 200조마리로 번식이 돼서 무엇이든지 들어오면 소화 흡수가 될 때 바로 초유가 나오는 거예요. 그 시간 이전에 애가 바로 나서 우니까 우유를 먹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소화가 안 돼요. 그게 독이 돼요. 독. 그래서 요사이 잘못된 생명체를 모르는 이런 의학으로 인해서 병이 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시골서 돛자루에서 낳고 집에서 낳고 이래서 애를 낳았을 때는
아토피라는 아자도 없었어요. 이렇게 비만도 없었어요. 전부 건강했어요. 해봐야 감기 정도 걸렸어요. 근데 지금은 9세 미만 어린이 30%가 아토피입니다. 또 29.9%가 변비예요, 변비. 그 왜 그래요? 3일 동안 굶겼다가 초유가 날 때 먹였어야 되는데 그냥 우유를 먹여서, 우유는 사실상 애가 먹는 게 아닙니다. 우유 얘기하려면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간단히 드리면, 젖자는 소 90%가 새끼가 난 것처럼 주사를 놔서 생리적으로 착각하고 젖을 나오게 만든 거야. 그리고 소가 먹는 게 뭐예요? 소가 먹는 게 뭘 먹어요? 수입사료. 수입사료는 방부제, 썩지 않게 하려고 방부제가 엄청 들어있습니다. 살균제가 들어있어요. 살균제. 요새 살균제 달걀로 지금 세상이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참 웃기는 거죠, 한마디로. 여러분 농사 지니까 너무 잘 하시잖아요. 벼도 제초제 2번 뿌려야 됩니다. 옛날에 1번 뿌렸어요. 풀들이 내성을 키워서 1번 더 뿌려야 돼요. 앞으로 내가 볼 때 10년, 15년 지나가면 3번 뿌려야 됩니다. 3번. 또 더 시간이 걸리면 4번 뿌려야 됩니다. 풀도 내성을 키워서, 잡초도 살기 위해서 내성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살충제, 옛날에 DDT 정말 사람이 먹어도 별 지장 없는 거 뿌려도 벌레가 먹지 않았어요. 근데 요새는 파라치오를 뿌려도 살아남는 벌레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벌레도 내성을 키워서. 맞죠? 네. 그래서 지금 제초제 2번 뿌리고 살충제, 살균제 섞어서 5번 뿌려야 수확이 돼요. 고추 비 오면 17번 뿌려야 우리 입에 들어가요. 고추 벌레 예방하려면 살충제를 뿌려야 돼요. 이 달걀 옛날부터 닭에 생기는 찐득이 이런 거 잡기 위해서 살충제 뿌렸었어요. 10년, 20년 전에도. 왜 그땐 말이 없고, 지금 달걀에서 그게 나왔다고 다 깨버리고, 한마디로 웃기는 장난이죠, 웃기는 장난. 그렇게 치면 우리 과일 먹을 거 하나도 없어. 맞아요, 맞아요. 이거 농민 죽이는 일이야, 이게. 뭘 모르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니까, 아는 사람들이 이걸 정치를 하면 나처럼 설득을 시켜. 도저히 이 살충제 뿌리지 않고는 지금 현 시스템으로는 농사가 불가능하다. 그 대책을 마련해 줘야 돼요. 그 대책을. 제가 오늘 대책을 말씀드릴 테니 여러분부터 그렇게 건강을 지키시고, 우리 몸에는 몇 마리가 사느냐? 세균이 1000조 개, 1000조 마리가 산다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논문이냐? 미국 국립보건원,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입니다. 여기에서 5년간 연구원을 200명을 동원해서 약 2천억을 들여서 발표해서 17편의 논문을 냈는데, 인체는 피부, 코 속, 눈 속, 귀 속, 여성 생리기관, 장 세보니까 1000조 마리가 사는 거야. 1000조 마리. 사람 하나가 뭐예요? 1000조 마리 세균의 아파트야. 내 몸을 지켜주는 균이 건강하면 내 몸이 자동으로 건강해져. 근데 살균제 자꾸 발라싸면, 살균제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다 병나는 거예요. 전부 병나는 거야. 왜 지금 현재 우리가 어린이들이 저렇게 많은 병에 앓고 있나? 또 불임 환자가 34%가 넘었습니다.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구정책 다 실패했잖아요. 진짜 인구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서 애를 많이 낳게 하려면 우리 음식에 방부제, 착색제, 발색제, 표백제, 식품 첨가물을 못 넣게 해야 돼요. 살균제를 넣지 못하게 해야 돼요. 인스턴트 식품. 여러분 자녀나 손자들한테 그거 먹게 내비두면 손자 못 봐.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건강 지키려면 절대 먹으면 안 돼요. 그 얘기 잘 여기 돼 있습니다. 먹지 못해야 될 게 뭐냐? 자, 이거예요, 이거. 반드시 먹어야 할 것이 현미, 보리, 콩, 조, 검정콩, 귀리,
오곡밥을 해 드셔야 돼요. 흰쌀밥에는 영양소 5%밖에 없어요. 영양소가 5%. 그럼 100g을 흰쌀밥을 먹어도 우리 세포는 60쪽인데 60제가 5g 가지고 배부르게 먹겠어요? 못 먹겠어요? 예? 배고프겠죠? 그 세포가 배고프면 면역력이 있어요, 없어요? 힘을 써, 못 써? 그러니까 감기 걸리고 조금만 일해도 피곤이 따르고 이러는 거예요. 반드시 오곡밥을 드셔야 돼요. 우리 눈세포, 뇌세포, 이 관절세포, 이 오장육부 세포들이 원하는 영양이 달라. 제가 안경을 썼다가 안경을 벗은 사람이에요. 돋보기 썼다가. 왜? 내가 식이요법을 잘하니까 바로 먹는 것이 보약이지 약은 보약이 하나도 없어. 약은 면역력을 죽이는 것밖에 없어. 식품으로 치료되지 않는 병은 약으로 치료할 수가 없어요. 아시겠어요? 자, 굶어 죽지 않는다면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뭐예요? 첫 번째가 육류가공식품이야.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또 물고기나 이거를 잘 썩으니까 못 썩게 하려고 방부제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것도 아름답게 보이게 하려니까 착색제 들어가. 또 냄새 나니까 가리라니까 향미료가 들어가. 저것이 1급 발암물질이야. 1급 발암물질. 예? 1급 발암물질. 정부가 살충제 계란 가지고 떠들 게 아니라 지금 식품 첨가물 가지고 문제를 삼아야 되는 거야. 동의하세요? 네. 자, 1급 발암물질. 어묵, 소세지, 햄. 이거 연근이야, 연근. 수입 밀가루에는 방부제가 많이 들어있어요. 썩지 않게 하려고. 거기다가 표백제까지 들어간 거야. 맞죠?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국수를 해주면 그냥 누런했어. 거의 이 색깔이었어. 맞죠? 저걸 하얗게 만들었어. 그리고 24시 편의점에 있는 물건을 치고 식품 첨가물이 들어가지 않은 걸 찾으려면 어디 숨은 그림 찾는 것보다 더 힘들어. 맞아, 안 맞아? 먹어야 돼, 먹어야 돼. 우리는요, 건강보다 소중한 거 없어요. 내 건강보다 내가 병들면 처자식 다 소용없어. 맞아, 안 맞아? 내가 건강해야 돼. 이거 뭐야? 약국에 있는 거야, 약국에. 이거는 식품 첨가물보다도 더 살균력이 강해. 여러분, 모유 먹다가 이유식하면 전부 다 냄새가 나요. 왜 냄새가 날까요? 모유는 부패기를 억제하는 물질이 들었어요. 발효는 증식을 시키고. 자기 똥냄새 못 맡는 사람은 자기 똥냄새 내성이 생겨서 못 느낄 뿐이에요. 내가 돼지 농사 짓는 사람, 소 농사 짓는 사람, 닭 농사 짓는 사람한테 강의 엄청나게 다져요. 당신이 부자가 되려면 전부 일꾼한테 시키더라도 똥 치우는 일은 네가 해라. 똥에서 소화되지 않은 사료가 나왔는지 똥에서 냄새가 나는지 봐서 냄새 안 나게 처방해야 되고, 소화가 안 된 사료가 나왔으면 소화가 잘 되게끔 내가 개발한 슈퍼유산균 쓰면 사료가 얼마나 잘 분해가 되는지 단 한 톨도 구경 못해요. 그런 냄새 전혀 안 나요. 그러니까 돼지나 소나 닭이나 구제역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병도 안 와요. 아까 여러분 뉴스 봤죠? 아까 강의에서 동영상에서 45% 50% 폐사율이 이걸 쓰면 한 달에 5% 이하는 무조건 떨어져. 돼지 농사 짓는 사람이요, 제일 힘든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죽은 돼지 처분하는 거. 그거 팔아먹도 못하고. 맞죠? 이게 내가 처음 사료 장사할 때는 정부 통계가 42.7%가 죽었어요. 돼지가. 근데 내가 갖다 준
우리 사료를 쓴 집에는 무조건 3% 5% 이하로 줄어. 한 달 이내에. 그리고 사료가 25% 아껴지고 출하율이 25일 앞당겨져. 이거를 말이야 가서 이가 닳도록 내가 강의를 해요. 50명 강의하면 3사람 4사람 써. 10분의 1. 9명은 내가 항상 이제 절대 쓰지 말라고 하거든. 그놈을 먹이면 소화 흡수율이 낮고 악취가 더 훨씬 나는데도 돼지 기수인분들이 돼지 똥냄새를 몰라. 내성을 키워서 수의사한테 얼마나 세뇌가 됐든지 내가 하는 얘기를 안 듣는 거예요. 듣는 사람이 누구냐? 이제 돼지 농사 얼마 안 한 사람. 2년 3년 된 사람. 더 오래된 사람은 돼지가 다 죽는 걸 알아. 항생제 안 쓰면 다 죽는 걸 안다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합니다. 수의사가 없어지면 축산 선진국이 된다. 수의사가 수의날 방역의 날로 정해가지고 막 소독해요. 살균제 막 갖다 뿌려. 수요일날마다 정부가 살균제를 공짜 줘. 이게 바로 축산업을 망치는 거예요. 가습기에다가 살균제 넣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근데 가축은 옷도 안 입고 있어. 갖다 살균제 막 풀어. 물 뿌리듯이. 어디 한 군데서 구조기 왔다 하면 전국이 난리가 나. 매일 뿌려. 그래서 구조기나 AI가 전국에 확산되는 거예요. 이거 막으려고 박사준이가 신문에 전면 광고도 내고 책도 쓰고 그래도 무용지물이야. 지금 기존의 석박사는 수의사나 모든 기존 업자들은 세계는 다 나쁜 걸로 보니까 죽여야 되는 걸로 보니까 마치 교회 다니는한테 불교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이 알아들어. 거기에 따라서 정책이 서가지고 이래서 망하고 있는 거예요. 금년 여름에 AI가 왔습니다. 원래 이 바이러스는요, 추울 때 오는 거예요. 겨울에. 왜? 체온을 유지하려니까 에너지를 많이 써, 몸속에. 그래서 체온을 유지하니까 면역력이 떨어져요. 면역이. 그래서 겨울이나 환절기에 우리가 감기 많이 앓는 거예요. 여름에 감기 앓는 거는 개도 안 앓는다고 속담 있잖아요. 근데 여름에 AI가 왔다는 건요, 이제 우리나라는 축산업 거들을 난 거예요. 거들을 난 거. 좌우간, 이렇게 몸속에 독소가 쌓였어. 이래서 병이 온 거예요. 노화가 되고. 독소를 해독해야 이제 살 거 아니에요. 그거 배우러 오셨잖아? 바로 이거예요, 바로. 가장 강력한 해독기관이 장입니다. 잔류농약균은 이 장의 균들이 음식을 발효시키면 깨끗하게 싹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발효식품에는 어떠한 중금속도 없어. 항생제도 없어버려. 집어넣어도 이 균들이 그걸 분해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게 폐수 처리장에 경기도 시흥시 같으면 공장 폐수, 또 시민이 쓰고 버린 생활하수, 이 모두가 시흥시 하수정물 처리장으로 들어가요. 근데 거기 가서 공기를 막 불어넣어주면 적어도 3일이면 깨끗이 정수가 돼서 나가요. 이게 발효균이에요, 발효균. 예? 공기가 통하지 않는 데서 사는 거는 혐기성이라는데 그런 부패균이 많이 살아요. 이 장은 뭐예요?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이 장에 혐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식이 들어가면 잘 썩게 돼 있어. 내가 먹은 음식이 장에 들어가면 부패균이 많으면 부패가 되고 발효균이 발효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음식을 어떻게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강의 다 잊어먹더라도 요거 하나는 잊지 마세요. 우리 몸은 눈세포, 뇌세포, 간세포, 뼈세포 할 것 없이 세포가 60조 개가 살고 있어요. 우리 몸에. 이 60조 개가 일체로 공동으로 협심을 해서 우리가 지금 누굴 보고 있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뭘 먹고 살아요? 60조 개 하나하나가 산소를 먹고 영양을 흡수하는 생명체예요. 그 생명체가 먹고 사는 것은 반드시 효소입니다. 효소. 식물이나
동물의 영양을 먹어서 장내균들이 효소로 바꿔준 것. 그것이 흡수가 돼서 폐에서 들어온 이 산소도 흡수해서 먹고 산소와 폐를 흡수한단 말이에요. 그 작은 것들이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창자도 있어. 창자. 세포 하나를 현미경으로 확대보면 100배를 키우면 1mm로 보여. 100배를 키워야. 그게 60조 개 살고 있어. 그들이 먹고 사는 것이 화학물질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약물, 식품첨가물, 잔류농약, 이거 세포가 다 죽는 거야. 이 장에 발효균이 많으면 싹 발효시켜서 독소를 해독하기 때문에 잔류농약 주면 문제가 없어요. 기준치 이하의 살충제 정도는 먹어서 전혀 해롭지 않아요. 싹 분해해주기 때문에. 2차 기관이 간이에요. 간. 장에서 해독이 안 된 것이 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유 먹을 때처럼 화장실에서 냄새 없는 황금색 쾌변을 계속 유지한다면 장수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입에서 항문까지가 뭐야? 발효기관. 쉽게 얘기해서 60쪽의 세포의 식당이야, 식당. 식당에서 음식이 썩으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유산균을 먹으라는 거예요. 유산균도 강자가 있고 약자가 있어요. 여러분 퇴비를 만들 때 저희 제품 내가 개발한 유산균을 갖다 써보세요. 퇴비를 만들어 보세요. 엄청나게 수확량이 많아요. 이게 고구마예요, 고구마. 내 머리보다 크죠? 이게 몇 개가 달렸어 도대체? 저렇게 커도 굉장히 달아요. 수박이 한 짐이야, 한 짐. 가지가 팔뚝만 해요. 가지에다가 얼굴을 대면 얼굴이 다 비쳐. 고추도 번들번들해. 어떤 균 가지고 어떤 물질을 어떻게 효소화했느냐야. 식물의 밥은 퇴비요, 그죠? 동물은 사료고 사람은 음식이죠. 그럼 이 세 가지를 뭘로 발현했냐에 따라서 폐사가 42.7% 된 것이 폐사가 5% 이하로 줄고, 또 요거 일반 퇴비야, 일반 퇴비. 자연 발효 퇴비. 자연 발효는 뭐예요? 공기 중에 있는 발효균이 스스로 증가해서 일어난 퇴비를 자연 발효라고 그래요. 맞죠? 네. 여러분들은 다 그런 퇴비를 쓸 거예요. 근데 내가 가진 슈퍼 유산균을 가지고 퇴비를 만들면 속도가 또 빨라. 5분인 경우 소똥 한 30일이면 폭 내려앉아. 써도 돼. 그러면 탄저병, 역병 나는 곳에 이걸 갖다 써보세요. 그리고 자연 발효된 퇴비를 갖다 놓고 비교해 보세요. 자연 발효는 저래요. 벌레가 막 바글바글 먹어서 도대체 먹을 수가 없어. 근데 이걸 쓰면 벌레 구멍 몇 개가 없어. 왕성하게 크고 3배 내지 4배가 더 커요. 똑같은 약을 줬는데도. 이걸 제가 11년간 내가 실험했어요. 11년. 가장 좋은 퇴비 원료로는 음식물 쓰레기예요. 제일 좋은 게. 그중에 약간의 염분도 있어서 식물도 염분이 필요합니다. 감 나오는 경우에는 감이 막 떠질 때 소금 한 더 주먹 갖다 뿌려주면요, 낙과가 안 됩니다. 바다 개가 난 곳에 쌀을 먹어보면 훨씬 맛있습니다. 염분이 많이 있는 데서 자라거든요. 그래서 쌀 맛이 굉장히 좋아요. 왜?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실험해본 거로는 미각이 최고로 좋더라. 밀기울이나 뭐 이런 거 다 좋죠. 텃밭 같은 것도 잘 발효하면 그건 통기성이 좋아서 땅속에 공기가 잘 들어가야 발효균이 잘 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밭을, 논을 이렇게 갈아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또 밭을 매주잖아. 그죠? 그래서 그 통기성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발효에는 효소가 나오는데 이건 생명의 에너지다. 예, 60쪽의 세포가 이렇게 생겼어요.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창자도 있고, 다 있어. 똥을 싸면 똥도 넣고, 청소도 하고, 청소부도 있어요. 저 세포가 수명이 6개월 내지 9개월이에요. 제가 오늘도 내 몸에 수천 개 죽고 다시 새로운 세포로 태어나게 해요. 그래서 좋은 영양을 먹어서 건강한 세포를 만들게 하면 회춘이 돼야 안 돼요?
누가 나를 70세수로 봐? 누가 나를 45년생으로 보냐고요? 여기 있는 분 다 목소리 앞에도 내 목소리만 못해. 인정해요? 딱 좋아! 네? 자, 이 목소리는 어디서 나오냐? 60쪽의 세포의 울림이야. 맞죠? 정말 모든 것이 세포가 건강하면 모두 낫는 거야. 그러니까 질병은 5만 가지라고 그래요. 원인은 딱 하나, 면역력 약화야. 면역력을 높이면 이 탈모 말할 것도 없고 아토피, 아까 보셨죠? 암까지, 발톱 무좀 발바닥에 있는 각질까지 싹 벗어져 버려. 정말 발효가 기가 막힌 거야. 근데 부패가 되면 어떻게 돼? 사망이야? 사망. 암모니아, 황화수소, 메틸막갑탄. 이 논문에 난 거 하나 소개해 줄게요. 자폐증 어린이를 전수조사를 해봤더니 자폐증 어린이한테만 있는 세균이 있어. 그 세균이 엄마 젖을 강력한 독가스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자폐증이 된 거야. 네이처에 난 겁니다. 근데 그 애를 난 엄마 질을 조사했더니 그 세균이 있는 거야. 그럼 누가 만들어줬어? 자폐증을. 엄마가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여성이 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살균력이 있는 소독한데 절대 뒷물 하지 말고 목욕탕 가지 말고 소독. 세균을 죽이는데 강력한 유해균이 생긴단 말이에요. 발효균은 생명력이 약해요. 독소에 죽지만 부패균, 특히 유해균은 내색을 키워서 악독해져. 슈퍼박테리아가 질에 있으면 애한테 강간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생명의 선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내 농토에, 내가 유기농하는 농토가 오늘 돌아가시면 당장이라도 가서 냄새를 맡아보세요. 구수한 냄새가 나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내가 박근혜 정부에 처음 취임했을 때 내가 편지를 냈어요. 박근혜 정부에. 박 대통령이 첫 번째 할 일이 땅을 살리는 것이다. 지금 산야에는 모쏠 풀과 나무가 너무 많아. 사람도 못 들어가. 그거 다 걷어서 퇴비 만들어서 시골의 노인들 뿐이니 맨날 줘도 땅속에 넣을 사람 없다. 정부가 땅속을 다 집어넣어서 옥토를 만들어 줘라. 그러면 농민도 살고 그걸 먹는 국민도 건강해서 병이 안 나고 또 전 세계 중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돈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먹을 거 사가지고 난리가 날 거예요. 그죠? 그걸 내가 주문했어요. 그럼 그걸 벼다가 탭을 만들어서 옥토를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일자리가 생기겠어요. 알려줘도 못해. 그 다음에 국민 행복 시대를 공약했으니까 국민 건강을 생각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이 됐으면 국민을 자식처럼, 내 자식이 아프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우리가 OECD 평균의 2배가 넘는 가장 질병이 높은 나라야. 세계 최고로 이 방부제, 착색제, 발색제를 가장 많이 먹고 국민 1인당 연간 24.69kg를 먹어요. 그리고 항생제를 3배 사용해. 3배. 그게 전부 다 환자야. 이러니 국민 행복 시대가 뭐냐? 아파트 10채보다 다리 때 살아도 건강이야. 치료해주는 정책보다 치료하는 방법을 알려줘라. 질병을 예방하는 방법을 유치원부터 노인정까지 교육을 3시간만 가르쳐라. 내가 135번을 광고했는데 전면 광고로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 광고를 박근혜가 보고 주치일보를 해가지고 자기 병만 나섰어. 지병만. 그 얘기가 여러분들 가져가는 책에 다 얘기가 써 있어. 박근혜 대통령 지병 치료. 기가 치료됐으면 전 국민을 다 치료해 줘야 돼요. 근데 이게 말이요. 지병만 치료되고 그냥 내가 여러 차례 얘기했어요. 나는 18번 사업을 해서 12가지 분야의 발명이 215가지예요. 내가 책을 51권 썼어. 51권. 저걸 제가 쓴 책이다. 이 정도 경험을 가진 사람을 해본놈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해본놈. 지금 대학 교수나 지금 석박사들 해본놈이냐 말이야. 해본놈 얘기를 들어야
가슴에 와 닿잖아.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안 들어. 자, 발효과학. 발효과학은 5차 산업이다. 여러분 4차 산업 얘기 많이 들었죠? 인공지능 4차 산업 가지고 난리야. 근데 웃기는 얘기야. 우리 것. 발효과학이 우리 것이에요? 일본 거요? 중국 거요? 어디 거야? 발효과학이. 5천년 동안 이어온 우리의 발효과학이 봐. 병든 식물, 병든 환경, 병든 소, 돼지, 닭, 개, 병든 사람 전부 치료하잖아. 맞죠? 왜 우리 거를 이렇게 천시하냔 말이야. 다만 균도 호랑이 같은 균이 있고 쥐 같은 약한 놈이 있고 고양이 같이 강한 놈이 있단 말이야. 내가 개발한 거는 적어도 유해균의 천적이야. 천적. 설사세균을 15분에 잡아. 그래서 식중설사가 1시간 만에 잡혀. 부패하는 곳에 내가 만든 이 유산균을 갖다 뿌리면 뿌리는 순간 싹 악취가 없어져. 이거는 원자탄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원자탄만. 그래서 내가 제품 이름을 누크리어라고 했어. 누크리어가 핵이란 말이에요. 핵. 그래서 그거를 돼지농장, 소농장, 닭농장, 음식물 쓰기 처리장에 공급해서 악취가 하나도 나지 않는 거예요. 아까 그 뉴스 봤죠? 그러면 그 똥을 갖다가 식물 주면 식물이 얼마나 잘 자라. 여러분들이 가셔서 이제 그 부여에 돼지농사 짓는 사람한테 힐링바이오 제품을 써라. 그리고 우리가 그 똥을 무조건 가져갈 테니 우리를 줘라. 그리고 5,000마리 키우거든 너 10,000마리 키우라고 그래. 10,000마리 키워. 그 똥을 갖다 쓰시면 물구덩이에다가 고추를 심어도 논에다가 고추 심고 비 많이 오면 뿌리 성분이 거의 오잖아요. 그죠? 절대 안 옵니다. 여러분 정말 가서 하실 일이 그거야. 자, 이게 세균도 동물같이 약자와 강자가 있다. 양육강식한다 내용인데요. 여기 보면 제가 가진 발명한 균이 3개가 있어요. 3개가. 식물, 퇴비를 만드는 균. 이 식품을 만드는 균은 아닙니다. SJP3라고 하는 거. 그것은 딴 세균에 비해서 강력한 유해균. 특히 곰팡이균을 싹쓸이해 얘가. 곰팡이균 때문에 안 되죠. 이렇게 곰팡이균을 잘 잡아. 이렇게. 이런 정도로. 이거를 내가 공급해 드릴 테니 이거 가지고 퇴비 만드시고 돼지 농장에다가 써가지고 냄새 나지 않게 해서 그 똥을 우리는 줘라. 아까 뉴스 보셨죠? 그거 갖다 뿌리면 농약이 불필요해요. 농약이. 쓴다 하더라도 조금 쓰겠지. 그죠? 그럼 여러분 부자 돼야 안 돼요. 부여가 그 정말 유기농 발상지가 돼서 친환경 축사를 통해서 그 퇴비를 전부 다 농토에 넣으시고, 예, 그래서 전부 다 부자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 다시 말해서 이 식품은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약이 절대 아닙니다. 내가 먹은 음식을 부패되지 않고 발효시켜서 효소를 만들어서 세포가 건강하도록 효소를 만드는 능력밖에 없어. 세포 지가 건강해져서 아토피도 없어지고, 예. 왜 우리가 늙으면 쭈글쭈글해져요? 일꾼이 적어져서. 아까 그 육모에 노폐물이 끼면 100조 마리 살던 것이 50조 마리, 30조 마리로 줄어요. 그럼 내가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흡수가 안 되니까 주름살이 기는 거예요. 책을 보면 회춘하는 법도 있어. 그래서 전부 다 회춘하셔가지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